통증이 심하시던가 하시면 치료자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면 치료 강도를 조절을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솔병원의 배창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들 몇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덜 아픈 부위는 근육이 많거나 체내에 지방이 많은 부위 있죠. 뭐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쪽이라든지 근육과 지방이 다 많은 부위. 그러니까 연부 조직이 두꺼운 곳이면 두꺼운 곳일수록 덜 아픕니다. 이제 뼈 근처, 예를 들어 팔꿈치 같은 데 뼈 만져지죠. 무릎 뼈 바로 만져지는 부분, 혹은 손목 쪽에 이렇게 뼈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얇기 때문에 더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눈썹 문신을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시겠지만 얇은데 뼈랑 맞닿는데 이런 데 가까운 데일수록 더 따끔하게 느끼고 아픈 거를 느끼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부위라든지 이런 곳에 신경 조직이 있는 곳 근처에서는 충격파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신체 부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충격파 자체의 강도라든지 혹은 어떤 타입의 충격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에 따라 다른데요. 충격파가 해당 부위에 가해지고 나면은 해당 부위에서는 이제 염증 물질을 줄여주고 미세 혈류의 흐름을 높여주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동안에는 통증이 살짝 올라간 듯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낼 때까지 짧게는 2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 정도까지 이게 걸려요. 충격파 치료를 받으셨다면은 무게를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고강도의 훈련, 축구나 농구 이런 것도 고강도에 포함됩니다.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는 쉬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평상시보다 낮은 강도로 가볍게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 정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약간의 휴식기를 취하신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엉덩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연부 조직이 좀 두꺼운 것, 지방이든 근육이든 이런 쪽이 많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멍이 들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하지만 완충지대가 별로 없는 곳에서는 충격파에 의해서 약간 멍이 드는 경우가 좀 잦게 발생하는데, 충격파의 치료 효과 중에 하나가 미세혈류의 증가, 신생혈관 새로 자라게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미세혈류가 활발하게 흐르기 시작하면서 충격파의 압력과 더불어 혈관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작은 혈관들이 톡톡 터지면서 가볍게 멍이 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부작용은 아니고요. 충격파 치료를 받으실 때 너무 통증이 심하시던가 하시면 치료자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면 치료 강도를 조절을 해주실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그러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사형과 집중형은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방사형과 같은 경우에는 넓게 퍼지는 역할을 합니다. 넓은 범위에 좀 더 효과적이고요. 넓은 범위로 하다 보니 통증 같은 것이 조금 더 올 수 있습니다. 퍼지는 범위가 넓은 만큼 침투하는 깊이가 굉장히 얕습니다. 3cm에서 5cm 정도 충격파가 원활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있어서는 방사형을 쓰고요.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핀포인트를 하듯이 한 곳에 집중되게 됩니다. 최대 한 30cm까지 아래로도 충격파의 에너지가 전달된다.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경우 집중형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좋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둘 다 모두 치료 효과가 있고 쓰이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비뇨기과 다녀보신 분들이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있을 때 진료 다니다 보면 딱딱딱 그 소리 들리는 그 치료인데요. 실제로 체외 충격파 치료는 1980년대에 비뇨기과 측에서 외부에서 충격 에너지를 가해서 요로결석을 깨트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재미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뇨기과를 오시던 분들 중에 고관절 쪽에 체내에 넣는 시멘트 거를 활용해서 수술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요로결석 치료를 받을 때마다 단단해져 있던 시멘트가 약간 물렁해지는 소견이라든지 근육 주변의 만성 질환들 같은 것들이 조금씩 호전되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1990년대 들어서는 의학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 임상실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단한 결석 같은 것을 해제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면서 근골격 질환을 호전시키는데 이제 좋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기 시작하면서요. 2000년에 발바닥에 있는 촉저근막염 치료 승인이 미국 FDA에서 나게 됩니다. 그 후에 2002년도부터는 외측상과염, 즉 팔꿈치를 많이 쓰시는 분들 통증 있는 경우, 이게 만성화된 경우 치료가 광범위하게 승인이 되기 시작했고요. 2025년도 근골격 질환이라든지 살짝 미세 금가 있는 골절 부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